어때요? 음봉인데도 나왔죠. 음봉인데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일 종가 대비 20% 상승했을 때 이런 신호가 뜨는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묻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활동을 하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던 이 급등주 검색식.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급등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 검색식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할 때는 키움증권에서 아예 성과 검증 이런 기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료로 앵커 차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제가 검색식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검증하고 차트도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만든 검색식 이후에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어떤 거 못 가는 종목들은 왜 못 갔는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일일이 검증을 하고 그런 하나의 검색식을 또 검증하면 또 두 번째 검색식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또 엔드로 묶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이뤄왔었는데 요즘은 워낙 검색 한 번만 하면 많은 영상이 오히려 너무 많은 영상이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그런 하나에 딱 맞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급등주는 과연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과연 이 급등주를 또 검색식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이 관심 종목, 이거는 2022년도에 급등을 했던 시간대별로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을 따로 모아놨던 관심 종목인데 이 중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급등을 했던 작년 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시오노기 제약과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한다는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신호들이 보여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고 마침내 급등을 빡 해요. 빡 하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권에서 주포들은 개인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래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매집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거래 없이 보내면서 또 무관심 속에 보내게 만들고 또 한번 매집을 하고 그로부터 또 일정 기간을 또 조용하게 보내다가 또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그렇게 물량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집도 됐고 개인들이 달라붙지 않았구나. 그때 이제 한 번씩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거죠. 그 급등을 시킬 때 그 초입에 항상 바닥권에 매집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권의 매집 시그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급등주를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 현재 차트가 여기 있다. 그럼 이때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때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야, 이때 사가지고 이때 사면 5배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차트들의 움직임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차트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뭉개져서 보여요. 납작하게 뭉개져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라보시는 급등주 차트의 초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해도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63빌딩 꼭대기에서 여기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한 100명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머리가 크고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못생겼고 여기서 바라보고 그 판단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직접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사람의 성별의 분포가 어떻게 됐고 키가 어떻게 되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자세한 걸 보시려면 여기 여러분들이 고수부지를 내려오셔가지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셔야 정확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눈높이에서 보는 통계 여기에 익숙해진
눈썰미가 많이 여러분들의 뇌 속에 통계가 잡혀서 나중에 이런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럴 때 그때 어떤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급등을 했더라. 이런 게 잡히는 거지. 이 위에서는 아무리 수백 종목, 수천 종목을 본다 해도 여기서 바라보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알고 요 구간에서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이슈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급등하는 데는 분명히 명분이 있고요. 명분이라고 하면 뭐 테마 혹은 이슈, 뉴스 이런 걸 달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런 신호들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2배 반 정도 이상 급등을 보였죠. 기산텔레콤 이거는 UAM 관련주로 작년 초 베셀하고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런 신호가 보이시고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 또 신호가 보이죠. 신호가 이게 바로 매집 신호예요. 매집 신호. 여러분들이 혹시 추측하시는 이 매집 신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일 종가 대비 몇 프로 이상 올라가거나 뭐 상한가 그럴 때 신호가 뜨는 건 아닐까? 만약 그런 신호를 갖고 왔다면은 오늘 같은 시간을 기획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신호는 아니고요. 분명 하나 힌트를 드렸죠. 바닥권에서 주포들은 매집을 한다. 매집. 그렇다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주식의 지표.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거래량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출을 해볼 수 있다. 지금 주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반대로 바닥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역배열 상태겠죠. 역배열 상태. 장기 이평선 밑에서 주가 캔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100% 이상, 단기 100% 이상 오르고 나면 이격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조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투권에서 또 거래량이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배열일 때 거래량과 이 정배열, 이격이 다 벌어진 상태 위에서 대량 거래, 이거는 반드시 이분화 시킬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서 당연히 바닥에서 사야 주가가 올랐을 때 2배도 수익 낼 수 있고 3배도 수익 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서 2배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어요. 운 좋게 여기서 20-30% 수익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2배 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4배로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4배 가기가 쉽지 않아요. 1년 중에 그런 종목은 5에서 한 10종목 내외 2200개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격 매수로는 힘들어요. 이런 수익률을 내기가. 반드시 보통 대선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1차 급등을 하고 단기간에 이제 100%가 오르면 100%가 올랐다 치면 여기서 조정을 거쳐요. 2, 3개월의 조정을 거쳐요. 그래서 거의 급등을 했던 시작점에 부근 4분의 1 지점 정도, 이 정도 한번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닥에서 보통 대선이 치러지는 그 시점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르죠. 대선 테마주들이 보통 이 10배 오르는 게 단기간에 몇 달 만에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한 2년, 3년 기간을 두고 올랐다가 기간 조정, 올랐다가 기간 조정, 올랐다가 기간 조정, 올랐다가 기간 조정. 이게 바닥에서 보면 10배라는 거예요, 이게 10배. 근데 여기서 물리면 대선 테마주는 엇박자 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 잘하면 본전 되는 거예요, 잘하면 본전. 여하튼, 이 급등주들은 이런 신호를 항상 대부분 이런 바닥권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검색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신호로 만들 수 있으면 검색식으로 대부분 만들 수 있잖아요. 셈표. 1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두 상승, 대두가가 상승하면서 샘표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도 바닥권에서 어때요? 이 똑같은 시그널들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휴림 로봇 바닥권 1월에 올해 1월에도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왔고 작년 3월에 보면 어때요? 음봉인데도 나왔죠. 음봉인데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일 종가 대비 20% 상승했을 때 이런 신호가 뜨는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보성파워텍 이 역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 불안 이슈로 이제 작년에 원전 이슈에다가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차기 정권이 원전을 다시 예전에 탈원전에서 이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 해가지고 보성파워텍이 그런 이슈로 급등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호를 초반에 발생시키면서 급등을 했죠. 1승도 작년 초 4월쯤에 바닥권 어때요? 장기 이평선 241선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 신호가 떴죠. 그러고 나서 급등. 그 이후에도 자 아까 대선 테마주 설명드릴 때 이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애초에 급등했던 라인을 깨지 않아요. 거기서 기간 조정 들어가죠.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빵 쏘는 거예요. 빵. 보통 대선 테마주들이 이런 과정으로 거의 3년, 2,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10배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나노텍. 작년에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번 빵 뛰고, 그 다음에 미국 IRA 수혜주로 여름에 한 번 더 뛰었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재작년이죠. 이제 2021년 연말에 매집 신호, 급등 신호가 한번 3번 나왔죠. 3번 나오고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1월까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들어갔죠.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에 증시 급락 한번 나왔고 7월 들어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7월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터졌어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를 달면서 급등이 나왔죠. 우린 BTS 마찬가지 신호를 끼고 급등했죠. 이거는 작년에 세계 1위 농기계 존 디어에 공급한다. 그런 뉴스로 급등을 했고요. 일동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 시오노기 제약 공급계약 맺으면서 그때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급등하기 전에 이런 급등 신호들이 뜨죠. 케어젠 혈당 조정 기능성 원료 FDA 승인 났다 해가지고 작년 급등했는데 급등 전 어때요? 역배열에서 바로 신호가 떴죠. 하잉크 코리아 모바일 간편 결제 관련 이슈로 작년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 초반에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비슷한 구간에서 같은 신호가 3번 뜨는 1, 2, 3 패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을 했죠. 까나리아 바이오 예전에 작년까지 사명이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 이거는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작년에 사료 테마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보시면 점상한가 급등 나오기 전에 매집 신호, 급등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도 매집 신호가 여러 번 보였고 그러고 나서 점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가 없죠. 정말 잡는다면 이 T자형 상한가 패턴 이때 상한가 따라잡기나 다음날 T자형 상한가 아래 꼬리 잡기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종목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4월 8일 장 마치고 제가 이 종목을 찾아내서 적금 드셔라, 매집하셔라. 언제까지? 상한가 한 개 출현할 때까지. 진짜 많이 빠져봐야 62,000원. 다음 주부터 매집 예정이 있다. 언제까지? 상한가나 나올 때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유상증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당시보다도. 4월 8일이면 5, 6, 7, 8. 이날 공유해드린 거예요, 이날.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상한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배 올랐죠. 단기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2배. 급등주의 원리를 아니까, 이게. 이 점상한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보냈다. 여기서 바로 죽지 못한다. 여기서 N자형 패턴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패턴을 알고 여기서 매집하셔라 했던 거고, 단기간에 100% 올랐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는 어떻게 돼요? 거의 그 급등했던 초반 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장기 이평선을 매물 소화 중에 있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신호가 어떻게 매집했다는 거를 딱딱 알려주느냐. 그러면 이 신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신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을지, 그것까지 한번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호는 두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자, 보시면요. 보이시죠? 세모 모양이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자, 세모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20거래일이 열려요. 20거래일. 그러면 분기면 60이죠. 반년이면 120일이죠. 1년이면 240일이죠. 그러면 이 세모는 언제 나오냐면 120거래일, 약 반년이 되겠죠. 120거래일 중에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 삼각형 너가 나와주라. 다이아몬드는 언제냐? 240 거래일 중에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 다이아몬드 너가 신호를 알려줘라. 그러면 저는 그 신호를 보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이슈를 달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이 이제 가겠다 싶은 시점에 매집을 하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직장인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시는 매집 매매, 급등주 선침해 전략. 이미 다 급등한 거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급등 초기에 역배열에서 이제 막 매물 소화하고 급등하려는 그 초반, 거기서 잡자. 어떻게? 이런 신호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신호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뜨면요, 신호. 자, 새로 만들기. 여기에 뭐 6개월 신고 거래량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신고 거래량. 그 다음에 신호 삼각형 검정색. 그 다음에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 하이어스트 최고로 높다. 가로 열고 V 볼륨. 거래량은
영어로 볼륨. 쉼표 120 괄호 닫고 등호 2개 그 다음에 V.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거래량이 120 캔들 중에 최고의 거래량일 때 신호가 떠라. 그래서 매수 다이아몬드 검정색. 그러면 120은 아니 저거 241 1년 거래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20을 240으로 해서 또 저장. 그래서 먼저 그 6개월짜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수식 검증 누르시고 작업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만든 거를 복사를 누르세요. 복사. 그러면 밑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복사한 거를 예를 들면 복사 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없애고 뭐 볼륨 12 하면 되겠죠. 12.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그 120을 240으로 바꾸시고 수식 검증 이상 없다 작업 저장 누르면 끝. 그러고 나서 3초 있다가 이거 누르시고 신호 누르시고 사용자 검색 쭉 맨 밑에 가시면 볼륨 6, 볼륨 12 이게 있을 거예요. 딱딱 누르시고 나는 신호가 여기서 휴림 로봇 가령 이때가 언제냐면 22년 3월 17일에 신호가 여기는 2개가 떴는데 저는 하나만 뜨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마우스 클릭 차트 환경 설정 가셔서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 이거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해제. 체크하면 안 돼요. 체크. 겹친다는 얘기는 신호가 같이 하나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따로 다이아몬드 따로 삼각형 따로 떠라.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럼 보셨다시피 뭐 전일 종가 대비 상한가 갔을 때 신호 뜨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신호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오픈을 했다면 검색식도 오픈을 해다오. 검색식도 그것까지 알려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알려다오. 하시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뭐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고 타의반으로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키움증권에서 제공을 안 해줘요. 제공을 안 해줘요. 그 기능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6개월 신고 거래량 12개월의 신고 거래량 그 로직은 있어요. 그 로직은 여기서 거래량 가셔서 신고 거래량 여기다가 120봉 중 신고 거래량 240을 찾고 싶으면 240봉 중 신고 거래량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세팅을 왜 했느냐 6개월의 신고 거래량과 240일의 신고 거래량을 찾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이런 신호를 만들고 차선책으로 검색식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제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유통주식이라 하면 회사에서 발행한 총 발행 주식 거기서 대주주 지분 빼면 나머지가 이제 유통주식인데 이 유통주식이 오늘 대량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회전했느냐 그러면 100% 반 바퀴 회전했다 그러면 회전율이 50%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검색 로직이 키움증권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없으면 차선책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냥 한 10분 할애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검색식을 저는 만들어서 보고 있고 가령 금요일에 검색된 종목을 보면 이렇게 16개가 떴거든요. 유니온 신호 보이시죠? IS 동서 신호 보이시죠? 자
하나 꿀팁 말씀드리면 480만 주가 터진 거예요. 거래량이 480만 주. 이 쉼표 3개 100단위에요. 100만 단위. 400. 여기서 쉼표 3개. 여기면은 1300만 주예요. 유통수가. 1300만 주. 그러면 이건 대략 5천만이라고 치고 5천만. 500만. 500만이면 뭐 한 2배 반 터진 거죠. 2배 반.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율이 100%까지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서 과연 오늘 대량 거의 50% 이상 되는 회전율을 보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 종목들을 따로 관심 종목에 모아놓는 거예요. 신호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래량. 지금 유통수보다도 더 많이 터졌죠. 유통수보다도. 이게 아직 월봉, 주봉 보면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 이렇게 장기 이평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장기 이평선 매물에 걸려가지고 저항받고 있는 중인데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린드먼도 최근에 신호가 떴죠. 여기서 한번 뜨고 또 신호가 뜨고. 그래서 이 과연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가 그 흔적을 살피는 용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래나노텍.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죠. 송화이텍. 최근에 3100만 주. 그럼 거의 터진 거죠. 80% 이상. 지금 50% 이상은 터진 거죠. 회전이 일어났죠. 동국 RNS 1200만 주. 유통수가 800만 주예요. 800만 주. 그럼 얘가 더 많이 터졌죠. 오늘. 아직 장기 이평선 못들은 역배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추후 뉴스와 재료를 통해서 급등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다.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해서 날마다 이 검색식에 뜨면 이 종목들을 하나의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1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2월은 언제인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기만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 내가 어떤 때 비중을 싣고 어떤 때 매집을 해나가고 이런 좀 계획성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검색식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여기 세 번째네요. 여기 세 번째에 50% 이상 1봉전 0 50% 이상 그리고 신고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에서 신고 거래량 여기서 120봉 중 신고 거래량 240은 안 넣어도 되죠. 어차피 120이 잡히면 240도 잡히니까. 그래서 120봉 중 신고 거래량.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신용만 보겠다. 신용 종목만. 그 로직이고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3% 이상. 이거는 가격주권. 주가 등락률.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밑에 거래량 쪽에 가시면 거래대금 100억 만을 쓰시면 돼요. 만 0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9 끝까지 치시면 되고 추가 그리고 조건식 저장 누르시면 이제 유통 주식 해가지고 아까처럼 검색식에 뜨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정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역배열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을 부분을 찌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다면 그리고 뉴스까지 당일날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메모를 해두시고 그런 종목을 스크랩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으면 그 종목들이 추후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급등주들은 패턴이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패턴을 역배열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신호를 이렇게 대입해 놓고 과거에 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았던 장에서도 어떻게 2배, 3배, 4배, 5배, 6배씩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초반에 과연 어떤 징후들이 있었는지 63빌딩 꼭대기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과거로 돌아가시고 주가가 원상태였을 때 급등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한번 눈높이를 맞추셔서 이때 차트 상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급등주의 주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지금 현재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한번 세팅해 보시고요. 간혹 세팅하시다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검색식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다시 꼼꼼하게 뒤로 가셔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 뭔가 체크가 안 되거나 잘못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세팅을 해보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